대한전선 2023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1.4% 증가, 영업이익은 14,450%가 영업손실에서 전환이익이 됐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5회전으로 나타납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필요하시면은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액면 병합하더니 이번엔 5,300억 유증이라니 분노한 대한전선 주주들. 권오은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보도를 했는데 분노한 대한전선 주주들 했으면은 분노를 어떻게 했는지도 제목에 써놓을 거면은 그 내용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뭐 이런 표현이에요. 대한전선은 성장 동력에 투자한다는 입장이지만 호반그룹에 인수된 지 3년도 안 돼서 감자와 증자를 반복하며 주주들에게 손만 벌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요게 이제 그 분노한 대한전선의 주주들의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대한전선 홈페이지에서 당진의 그 고대부두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요. 해저 케이블 공장,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당진 공장에 또 있는 고학 케이블, 초고학 케이블 그 출하전 그 사진입니다. 이 전선 회사는 뭔가 이렇게 굴뚝 같은 높은 그런 구축물이 있어요. 이게 전선 만드는데 꼭 필요한 공정인 거 같이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그 LS 전선 기사를 취급해 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저 케이블 시장을 중국을 눈독을 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그 해저 케이블을 그 중국에 안 뺏기고 그 선점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그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 사우디와 원팀 이룬 LS 핵심 계열사들 날개 단다 해서 사우디도 그 윤 대통령이 그 방문을 또 했었죠? 했었나요? 했었죠. 그래서 그 LS 전선, LX 일렉트릭 사우디 진출 속도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스루프 타임즈에서 한번 소개를 했던 내용이고요. LS 전선의 그 동해시에 있는 그 VCV 이 타워 모습이라는데 이게 이제 그 고압 케이블 만드는데 꼭 필요한 공정인 것 같습니다. 이 VCV의 약자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이런 것도 제가 좀 시간을 내서 좀 검색을 해봐서 뭔지도 소개해 주는 매너를 좀 다음에는 갖도록 이거 방송하기 전까지 그 생각을 못했네요. 하다 보면 이렇게 이런 것도 좀 해볼 걸. 그런데 지금 이 스루퍼 회계에 대해서 그 좀 이론적이고 그다음에 그 약간 그 학문적인 그런 내용을 좀 자료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또 소개해 주신 분이 뭐 항상 아무 때나 그 공개해서 써도 좋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그 편집을 좀 해본 건데요. 이거를 뭐 일일이 소개한다기보다도 제목만 좀 소개하는 거로 하고 내용은 천천히 읽어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코스트 어카운팅, the number of one enemy of productivity. 원가 회계는 생산성의 제일의 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 한계에 대해서도 현재 환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100년 전 20세기 초의 환경과 이제 그 비교를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가 회계에 대한 TOC의 관점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했어요. 이것도 시간을 내서 좀 한번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앞장에서 그 원가 회계는 독점의 논리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냐. 이런 수준의 표현은 조금 더 그 소설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 그러니까 그 스탠드업 코믹 같은 그런 표현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원가 회계를 그 불공정으로 다뤄질 리는 만무합니다만은 독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독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언제 한번 그 우리나라에서 그 원가 회계 문제가 이슈화될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저는 거의 뭐 1년 가까이 스루프 회계에 대해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외로운 소리로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늑대의 한 마리의 외로운 늑대가 울부짖는 소리로 이해를 해 주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비유를 해봤습니다. 매출은 1조 9,488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21.4% 증가했고요. 재고는 요거는 잘못됐습니다. 요건 잘못된 건 제가 수정을 못했는데 요건 재고자산 명세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수정 못한 점 사과를 드리고 매출 원가가 18.9% 그 증가 적게 매출 증가보다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 좀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 13.9%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604억 원으로서 307.1%가 원가 회계에는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2% 상승했습니다.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조 4,634억 원으로서 21.3%가 증가했습니다. 그 매출 증가율보다 약간 떨어졌기 때문에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프 금액상으로는 21.6% 증가했습니다만은 스루프율로는 소수점 한 자리면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두 자리 하면 약간 상승한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운영 비용은 7.3% 증가했어요.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3으로 0.13포인트가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566억 원으로서 전년도 영업손실 거의 4억 원대에서 14,459%가 전환이익으로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됩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38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대한전선의 3분기 거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아니고 전체 재고자산을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분기하고 반기에 재고자산 명세를 공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분석이 안 되거든요. 이 WCAI의 증감액이 과연 얼마냐, 이게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 자산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할 수 없이 전체 재고의 증감액을 가지고 총 제조 비용을 역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요 표현도 좀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 전체 재고 자산을 그 역산으로 풀이했다는 거 요것도 지금 한번 에러를 내니까 요것도 계속 에러를 내네요. 하면서 이거 수정 못했네. 요런 게 이제 스스로 그 에러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전체 재고 자산을 적용했다. 그러니까 192억 원이 증가했다. 이것 때문에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약간 작게 영업이익이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회사는 재고자산의 변동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플러스로 표현이 됐다면은 실질적으로 재고가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용된 원재료가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거 그냥 읽겠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가 공시되지 않는 현실에서 비성분 주석 자료는 매우 소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원재료를 비교 검증할 데이터가 아쉽다. 재고자산 변동은 재고자산 명세가 그나마 있게 가능하다. 근데 이제 분기에 이게 또 지금 공시를 안 했으니까 두 가지가 다 아니 좀 불합리한 거죠.
따라서 재고자산 명세는 아래 IMF 양식에 의거 공시되어야만 한다. 오이는 비교 검증할 필요를 전혀 느낄 필요는 없다. 음, 비용은 그냥 쓴 거로 끝난 거다 이거죠. 이렇게 표현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유 앞에 있는 그 비성분을 좀 더 나누어서 그 총 제조 비용에서 분석을 위해 가지고 그 가공을 좀 하게 되면은 MC가 그 매출원가 재료비가 22.6%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 비용이 7.3%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 비용 4,289억 원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금액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어요. 3,673억 원. 요게 총 제조 비용에서 20%에 해당하겠습니다. 1.6% 하락했고 상대적으로 매출 재료비가 1.6%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 얼마간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겠어요. 스르폿 손익에서의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 추론은 과는 반대로 비성분에서 이것도 잘못됐는데 제가 못 고쳤습니다. 똑같이 상승 추론이 나왔죠. 요게 그 제가 뭔가 착각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이러시면은 이제 방송의 그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오늘따라 제가 왜 에러를 많이 수정하는데 요걸 또 수정을 못 시키고 데이터만 수정을 한 거에 급급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요것도 좀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스루풋 손익에서도 상승 추론했고요. 비성분에서도 상승 추론했습니다. 모순 아닙니다. 좀 한 가지가 많은 그 인과관계가 연결되는 게 그 이 회계이기 때문에 요걸 다 꼼꼼히 다 봐야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그 이렇게 그 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회계쟁이는 못 될 것 같아요. 또 실무적으로 해본 적도 없고 스루프 회계를 하다 보니까 회계를 만지게 됐는데 이게 집중력이 이게 여간 들어가지가 않네요. 또 인과관계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어쨌든 PQ 총 제조 비용이나 재고자산 명세에 의한 그 증감액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전체 재고자산을 적용했기 때문에 비교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이것이 뭔 차이겠느냐 이렇게 보면은 저로서는 재고자산의 변동액 속에 상품 매입액이 들어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그 추정을 해 봅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은 전년도에는 제로로 딱 일치하는데 올해 3,400만 원 틀립니다. 요런 요것도 이 내용이 뭔지 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운영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672억 원이 집행이 돼서 11.8% 증가했고 직원 수는 61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인당 평균 연봉이 9,220만 원이 선이 될 것 같고요. 4.8% 인상이 된 결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외주 가공비가 무려 52.7%나 크게 증가했고 수출 재비 및 포장비는 6.5% 감소를 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에서 재고 회전율은 5회전으로 상승을 했고 슬픈율도 그 소점 두 자리로 했을 때 0.04%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약간 올랐어요. 좀 추가 차입이 좀 있었다는 얘기고 이자 보상 비율 3.1배가 됐습니다. 어,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났던 얘기죠. 지급이자 나가는 것보다. 그 다음에 캐시 버퍼율이 좀 내려갔고 투하자본 이익률은 크게 상승을 했고요. 4.7%. 그래서 수르폰율은 상승하고 재고 회전율도 상승하고 WCA라고 했지만 이거는 뭐 전체 재고를 비교해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상승을 하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하는데 투명회계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은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상승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손익계산서하고 그 비성분 쪽에서는 상승했다고 추론했는데 검증 추론에서 입증하는 것은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모순이 있는 건데 이게 왜 이런 모순이 나오느냐, 모순 추론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보면 비성분의 데이터가 부정확하다.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결국은 뭔가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래도 제시한 거를 보면은 전기이동이 원재료인데 에, 단순 평균으로 2% 내려간 것으로 일단 돼요. 이 전선을 만드는 데는 그 나선도 있지만은 보통 이제 그 피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라바 계통, 화학 고무든 뭐든 뭐 이렇게 그 한 겹 씌우는 게 있고 그다음에 망사 같은 것도 씌우고 그다음에 최종 껍데기에 그 뭘 두르는 게 있는데 그런 가격도 물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가격도 공시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전기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으니까 그 지금 수입한 거하고 내수 가격이 있는데 수입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갔네요. 그래서 2% 내려간 거로 이렇게 뿐이 단순 평균으로 밖에 볼 수는 없고 그다음에 판매 가격을 보면은 그 전력선이 4% 증가했고 상승했고 그런데 나선 그 피복을 안 입힌 거 그거는 1.9%가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러면은 단순 평균하면은 가격이 내려간 거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복합적이다 보니까 매출 비중을 봤어요. 그러니까 전력선이 26%고 나선으로 판매하는 게 더 많네요. 그런데 이제 그 매출비 76% 범위 내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가까스로 0.09% 인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산출해 내겠습니다. 어쨌든 그 원재료 가격 하락은 입증이 됐고 판매 가격 상승은 입증이 됐다. 이렇게 해서 투명성 검증은 패스가 됐다라고 결론은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조견표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어, 이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2조 1,400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755억 원 정도인데 왜 그 900억까지 올라가냐면은 재고가 3분기까지 5%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증가가 되면은 재고의 증가는 영업이익의 증가다.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이 영업이익이 많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반대로 5% 재고를 줄인다고 한다면은 영업이익은 521억 원으로 거의 386억 원이 이익이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 회계는 마녀와 같은 거다. 이렇게 또 불공정하다. 그렇게 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 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지, 비유적으로. 스루포트 회계 쪽으로 보면은 2조 4,300억이나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업이익은 646억 분이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원가 회계만큼 되려고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7회전해서 5.9% 정도, 이 정도는 더 노력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2조 5천억 정도는 해야 1천억이 남는 거로 돼 있는데 원가 회계는 재고가 증가하니까 2조 1,400억 정도 해도 확보 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가 회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스루푸스루 하면은 더 판매 가격도 이렇게 높게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원가 회계가 투명해야 되는데 재고자산 변동액의 그 갭이 2천억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게 뭐냐? 그게 재고자산 명세에 분명히 상품이 있는데 비성분 쪽에서는 상품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게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수백 개 업체를 그 분석을 하면서 얻은 통계치는 재고가 증가할 경우
스루포트 회계 쪽으로 보면은 원가 회계 영업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가 눈에 봤고요, 이미.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는데 반대로 예가가 높게 나왔어요. 그럼 뭔가 특별 원인이 있다. 그게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재고자산 변동 범위가 불명확하다. 상품 매입액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원가 예측의 갭이 그렇게 크게 나오고 거꾸로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높게 나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대한전선의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경영평가지표와 TOC 평가지표의 인과관계라고 간만에 한번 소개를 하는데요. 위에 거는 경영자 평가지표입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순이익이 얼마 올라갔느냐. 이걸 그냥 영업이익까지만 보죠. 영업이익까지만. 그리고 투자 수익률도 보려고 그러죠. 여기에서는 그냥 그 투자 인베스트먼트를 인벤토리 증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비유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현금 흐름이 있는데 캐시 플로우라고 이거를 제약 이론 하시는 분들이 손을 댄 사람이 없어요. 경영자 평가 지표는 현금 흐름이 줘야 된다 그러는데 이거를 손을 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어, 좀 배웠죠. 그래서 지금 그 제약 이 스루포트 회계의 그 큰 기둥이 TIO인데 이게 이제 이 순이익과 투자 수익과 현금 흐름표의 인과관계가 연결되는 것을 어, 표시한 거고요. 재고가 순이익에는 이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투자 의사결정은 델타 T에서 델타 O를 뺀 거로 빼가지고 이익이 남았을 때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거다. 이런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어, 순이익은 좀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은 이렇게 좀 돼야 될 거고 그 스루풋으로 보면은 잉여 현금 흐름으로 저는 그렇게 풀이를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FCF 프리캐시 프로 프리캐시를 갖다가 잉여 현금이라고 번역된 건 못마땅하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아마 잉여라고 했는데 어, 그 처분 가능한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 쓸 수 있는 돈, 프리. 그래서 그 재무상태표란 것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아니에요? 그러면은 노벨 수상자 프랑코 뭐지? 모디글리아니 그다음에 메트론 밀러라는 두 경제학자가 기업의 전체 현금 흐름은 각 이해관계자에게 귀속되는 현금 흐름이 합이 같아야 된다. 자, 이거 자산을 회사 전체로 보고 부채는 그 채권자들이고요. 그다음에 자본. 요게 두 개 합쳐가지고 FC, FF하고 맞아야 된다. 그거의 약자는 얘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재무제표를 보면은 그 우선 그래도 뭐 딴 것도 좀 중요하니까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1천억 정도 돈을 벌었어요. 그래 8.8% 투하자본 대비 현금 수익률은 8.8%로 올라갔는데 채권자 잉여 현금 흐름은 62억이 마이너스죠. 돈을 거꾸로 이 회사에 대출을 해줬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자 부채율이 좀 올랐죠. 그리고 이자 지급 이자율이 올라갔습니다. 6.4%로. 그리고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이 그 15억 6천인데 전년도는 그 4,853억 원. 요게 유상증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자문 변동표에 의해서 합계액하고 일치를 하는데 주주들이 무슨 반발했다는 얘기는 주식 병합을 해가지고 주식수를 줄이고 그다음에 뭐
뭐 유상증자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주들이 뭐 돈 버는데 재미를 못 봤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기 주식 취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직까지 그 이익 배당은 없네요. 그래서 그 15억 6천만 원의 내역이 이렇게 된다 하는 거 확인됩니다. 그래서 FCFC하고 FCFE를 합친 게 FCFF다. 요거 두 금액을 합치면은 46억 7,300원이 나옵니다. 회사 전체적으로는 46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고요. 최종적으로 579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금이 많이 나간 데가 그 캐펙스로서 407억 원이 가장 현금이 많이 나간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어, 마지막으로 주가를 보면은 주가가 1020원으로서 전 연초보다 4,930원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장부 가격 대비 137%로 내려갔습니다. 액면 병합 때문에 그 이 뭐 퍼센테이지 비교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5% 이상 주주가 호반 산업이 그 40.1% 가지고 있고 최대 주주의 최대 주주는 김민정 씨라고 호반 산업의 최대 주주는 42% 가지고 있는 김민성 씨고 외국인이 5% 바뀐데 4.18% 정도 대한전선에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LS전선이 매우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도 그 회사 생활할 때 대부분 그 전선은 뭐 두 군데 거 다 사줬습니다. 대한전선 거하고 그 다음에 LS전선 그 쪽을 두 군데에서 주로 많이 했죠. 그게 기억이 나네요. LS전선이 공개 기업이 좀 빨리 돼야 좋을 텐데 LS전선은 지금 그 재미가 있으니까 재미있는 기업은 별로 그 공개를 안 하려는 것 같아요. 짱 박아두고 챙기고 이익배당 안 해도 되니까 공개 기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주주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주들한테만 이익배당을 하고 또 외부에서 압력을 안 받으니까 이익배당에 대한 그러니까 LS전선은 그 아주 그 돈을 잘 버는 회사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군요. 에, 그 대한전선 관계로 딴 데 분석보다도 약간 오래 걸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